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김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혹시 식사 후에 의뢰 소파에 기대거나 아니면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는 습관 혹시 있으신가요? 네, 바로 그런 습관들이요. 오늘은 우리가 그냥 편안하다고 느끼는 이런 식후 습관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 요소들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정말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식후 한 30분,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30분이요? 네, 이 소화 과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섬세한 작업이거든요. 그렇군요. 당장의 편안함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오늘 좀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좀 놀라운 사례가 있더라고요. 88세의 내과 의사분이셨는데 네, 의사분이요. 네. 본인조차 평소 환자들에게 주의를 주던 행동. 그러니까 식사 후에 바로 뜨거운 목욕하는 거예요. 이걸 하시다가 의식을 잃었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와, 전문가도 방심할 수 있다는 거네요, 진짜.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위험 습관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식사 후에 바로 눕는 거.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배부르면 사실 눕고 싶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식후에 바로 눕는 자세는 그 위속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게 만들어요. 네, 역류. 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실 텐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역류한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넘어갈 가능성이에요. 기도로요? 네, 특히 연세너족에 있으시면 자신도 모르게 기침 반사가 약해져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도 이걸 효과적으로 콱 뱉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폐 염증을 일으키는 거, 바로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좀 핵심입니다. 흡인성 폐렴. 와, 이게 그냥 단순한 속쓰리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실제로 그 분석 자료 중에 83세 어르신이 식후에 소파에 기대 쉬시다가 갑자기 막 심한 기침이랑 호흡곤란 오셔서 응급실 가셨는데 흡인성 폐렴 진단 받으셨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정말 사소한 습관인데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네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폐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저는 가급적 1시간 정도는 눕지 않고 허리를 펴고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1시간 정도요? 네, 위가 충분히 음식물을 아래로 좀 내려보낼 시간을 주는 거죠.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습관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식사 후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 이건 오히려 혈액순환을 도와서 소화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실제 우리 몸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다른가요? 식후에는 소화를 위해서 혈액이 어디로 갈까요? 위장관으로 집중되거든요. 네, 소화기관 쪽으로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뜨거운 물로 목욕을 딱 하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쪽으로도 혈액이 확 몰리게 되죠. 아하, 양쪽으로 피가 가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상대적으로 이 뇌로 가야 할 혈액량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이렇게 분산되면서 정작 중요한 뇌로 갈 피가 모자라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유발하고 좀 심한 경우엔 일시적인 의식소실이나 특히 혈관이 좀 약한 분들한테는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뇌졸중까지요? 네. 그러니까 몸을 이완시키는 행위가 오히려 뇌에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약간의 아이러니죠. 이와 관련해서도 좀 인상적인 사례가 있었죠. 30년 넘게 목욕탕을 운영하시면서 식후에 뜨거운 목욕을 즐겨왔다는 77세 어르신이 계셨는데 네네. 식사하시고 불과 10분 만에 욕실에서 쓰러지신 사건이요. 10분 만에요? 네. 원인이 바로 이 뇌 혈류 부족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해오던 습관도 안전을 보장해주진 못하는 거네요. 맞아요. 특히 혈압 변동성이 크거나 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할까요? 식후 목욕은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게 좋고요. 물 온도도 너무 뜨겁지 않게 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그리고 15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시간 후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내.
기억해야겠네요. 네, 결국 오늘 살펴본 이 두 가지 습관, 식후 바로 눕는 거랑 뜨거운 목욕하는 거, 이게 모두 소화 과정 중에 우리 몸의 혈액 재분배 시스템을 좀 교란시킬 수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아, 혈액 흐름 문제군요, 둘 다. 그렇죠. 몸이 소화에 딱 집중해야 할 시기에 다른 부담을 주는 셈이니까요. 네. 정말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소화 과정을 방해해서 폐렴이나 뇌 혈류 문제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휴식이다 혹은 그냥 습관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는 몸이 보내는 어떤 미세한 경고 신호를 우리가 무시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외에도 혹시 여러분의 몸이 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또 다른 편안한 습관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식사 후에 피해야 할 세 번째 실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식사 후에 하는 격렬한 운동입니다. 아, 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식사를 딱 하고 나면 우리 몸이 이제 소화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혈액이 위장 쪽으로 막 몰려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막 뛰거나 엄청 힘쓰는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근육도 혈액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아, 그럼 소화기관도 필요하고 근육도 필요하고 양쪽에서 다 달라고 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심장 입장에서는 여기도 보내야 해, 저기도 보내야 해 이러니까 완전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 자료에 보니까 72세 전직 체육교사분 정현호 씨라고 네, 맞아요. 그분 이야기. 평소에 뭐 건강은 정말 자신 있으셨던 분인데 아침 식사 딱 끝내고 바로 등산을 가셨다가 어휴, 네, 산 중턱에서 그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죠. 이게 보니까 평소에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식후의 격한 운동은 진짜 치명적일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사례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심장에 얼마나 큰 부담이 가는지. 와, 소화에 딱 집중해야 할 시간에 심장을 막 혹사시키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식후에는? 그래서 식사 후에는 뭐 격렬한 운동은 절대 피하셔야 하고요. 그냥 가볍게 좀 걷는 거 있잖아요. 산책. 네네, 산책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소화에도 좀 도움되고 심장에도 부담 없고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던 식후 습관들이 생각보다 건강에 진짜 안 좋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식사 후에 바로 눕는 거. 이거는 폐렴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네, 역류성 식도염도 그렇고 흡인성 폐렴 위험도 있죠. 그리고 뜨거운 물로 바로 목욕하는 거. 이건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네, 혈압이 갑자기 변하니까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식후에 바로 막 격하게 운동하는 건 심장마비 위험까지. 네, 심장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놀랍네요. 그래서 그 자료 중에 88세 배성만 선생님 인터뷰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어떤 말씀하셨는데요? 그분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후 30분을 바꾸면 다음 30년이 달라진다. 식후 30분이 다음 30년을 바꾼다. 와, 네.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서 그 짧은 30분 동안 우리가 뭘 하느냐, 이 습관이 앞으로의 긴 건강 수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그런 깊은 뜻이겠죠. 이야, 정말 중요한 말이네요. 식후 30분, 인생 30년이라. 네. 그럼 뭐 오늘 저녁 식사부터라도 한번 이 30분을 좀 다르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 좋죠. 바로 벌러덩 눕거나 뜨거운 물에 확 들어가거나 막 숨차게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잠시 좀 편안하게 앉아있거나 아니면 창밖 보면서 천천히 걷거나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나중에 정말 큰 건강 자산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미래 건강을 지키는 투자가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한 습관으로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중요한 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 차원이고요.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차가 크죠. 그러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